안녕하세요. 채널 사우나 정덕현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오늘 싸우지 말고 조심조심 조용조용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왔는데요. 조용조용 얘기할 수 있는 아이템은 아니다, 솔직히. 이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이 사실 K-팝에서 전 굉장히 해외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K-팝 위상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금 10대, 20대가 K-팝을 상당히 주류 문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의 그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을 케어하는 국내의 기획사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정도 위상에 걸맞게 선진화되어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여전히 좀 시대착오적인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나온 얘기 소재는 뭐냐면 권민아 씨 얘기입니다. AOA 출신 권민아 씨가 사실은 충격 폭로를 했었죠. 자기가 왕따를, 집단 괴롭힘을 당했었다. 그리고 지민으로부터 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지민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약간 그 래퍼로서 굉장히 뭔가 그 걸크러쉬한 이미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였던 인물인데, 사실은 이 얘기 듣고 사실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로한 수준의 이야기들이 좀 팬들한테는 좀 놀라울 정도로 충격을 많이 줬는데, 사실은 이제 권민아 씨는 탈퇴한 지 꽤 됐잖아요. 몇 년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이제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이고, 이 얘기 충격 폭로를 한 이후에 사실은 지민 입장에서는 뭐 이건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 이후에 다시 다 반발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 그래서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라고 발표가 나왔긴 나왔는데, 나온 이후에도 또 이 권민아 씨가 그게 사과가 맞냐 오면서 뭐 사과 같은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민 씨도 AOA에서 탈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사실 관리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아이돌 그룹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 관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뭔가 아이돌 그룹이 성장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기를 얻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가 한쪽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뭐 교육도 받고, 그걸 통해서 음원도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또 이게 성공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 관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아티스트잖아요. 이게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아티스트들의 뭐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 인물에 대한 관리, 우리가 보면 인간 관리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인물들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 노동이 심한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멘탈 관리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기획사 시스템에서 사실은 이쪽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쪽, 멘탈 관리 쪽은 취약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 멘탈 관리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기업에서도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로 K-팝도 지금 현재 아이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만한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멘탈 관리가 같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아이돌 그룹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아티스트하고는 좀 환경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일단 여러 명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합숙을 하기도 하죠. 같이 모여서 지내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뭔가 서로 불만 사항들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같이 이렇게 지내지만 맨날 뭐가 잘못했니 막 이런 얘기 합니다.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럴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거라는 걸 알고 이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 왜냐하면 그 팀 내에서 관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대표든 아니면 거기에 전문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부분,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런 문제들을 좀 조정도 해주고 또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데 과연 그런 스페셜리스트를 지금 쓰고 있냐 기획사에서 저는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요계가 K-팝이 이만큼 위상이 컸으면 거기에 걸맞는 관리가 절실하다. 그 관리는 사실은 한 기획사의 아니면 한 아이돌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K-팝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문제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지금도 여전히 효과적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돌들이 뭐 세계에 나가서 굉장히 글로벌한 인기도 끌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그 K-팝의 힘을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같은 인위적인 방식보다는 조금은 더 다른 방식들을 우리가 고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게 아니면 그 팀원들 간의 스트레스라든지 그 팀원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팀원과 기획사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K-팝 부분에 어두운 지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우나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아주 뭔가 대안을 제가 좀 던진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대안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획사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도 써주세요.